안녕하세요. 주식살롱의 하창봉입니다.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주식은 비쌀수록 주도주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식이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하다 보면 모든 욕심이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싶죠. 그리고 이 기업은 이 섹터는 다른 섹터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과정을 지내보게 되면 싸다고 생각한 주식은 생각보다 상승하지 않고 이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비싼데? 내가 잠깐 짧게나마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평가해봤더니 이건 너무 싼데? 한국 증시 너무 저평가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항상 미국 주식은 저 높이 가 있고 한국 주식은 못 따라가고 미국 주식은 조금만 올라도 아니죠. 조금만 내려도 한국 주식은 많이 내려가고 그런 흐름이 있죠. 그래서 돌고 돌고 돌아보면 사실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미국 증시에는 상당히 글로벌의 빅테크 기업들이 몰려 있고 많은 자금이 있고 하죠. 근데 조금만 더 오늘 이 내용을 좀 심화 학습을 해보면 제가 타이틀로 던져드린 주가는 비쌀수록 주도주다. 이거를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렛츠고 가보시죠. 자, 첫 번째 볼 자료는 바로 이 자료인데요. 주요국의 12개월 밸류를 평가한 자료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가 수익 배율이라고 이해하는 PER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본 자료는 24년도 5월 기준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약간 글로벌 큰 기업을 말합니다. 한 17배 정도의 멀티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의 가치보다 조금 17배 정도 비싸다는 거죠. 근데 자료 화면을 놓고 보게 되면 미국은 21배 정도가 나오죠. 유럽은 13배. 근데 24년도 5월달, 6월달 정시를 가면서 미국 정시는 연일 사상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우리 상식에서는 그렇잖아요. 금리도 5% 수준이고 중국과의 경기도 안 좋다고 그러고 그런데 유로스톡스 지수를 보게 되면 뭐 연일 치고 간 건 아닙니다만 빠지진 않고 신고가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이제 조금씩 내려와요. 근데 중국은 한 10배 이하로 내려와 있는데 사실 중국은 저평가라는 단어보다는 부동산이라든 기타 관련 뭐 파이낸싱이 좋지 않으니까 끄떡끄떡 할 수가 있고 일본 신고가 같고 한국은 만년 이렇게 10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정적으로 한국 증시가 저평가니까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 주가는 비쌀수록 주도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글로벌 주도자는 한국 주식 팔고 미국을 사야 되고 유럽을 사야 되고 일본을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의 큰 관점이 주도주의 어떤 성격인데 실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2,500개 정도 기업이 거래됩니다만은 미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미국 3대 지수가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를 보잖아요. 그러면 가장 평균이라고 말하는 게 S&P 500 지수, 500개의 기업을 가지고 지수를 만든 건데 거기에는 애플도 있을 거고 테슬라도 있고 많을 건데 최근에 그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23년도에는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7개 큰 종목만 갔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개 정도를 줄어들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떤 재미난 게임이 왔냐 하면 유일하게 3개 기업이 3조 달러에 입성을 했죠. 그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입니다. 자, 지금 자료 한번 보시면 이거는 뭐냐 하면 S&P 500개 기업 중에서 3개 바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전체 시장의 20%를 이끈다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한국도 똑같습니다. 코스피가 한 1000개 조금 안 되는 기업이 거래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삼성전자가 20%. 근데 코스피 200으로 좁히면 삼성전자가 25%입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대한민국 주가 지수가 전평가 막는 거는 삼성전자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럼 거꾸로 해석하게 되게 되면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밸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시장이 만들어내는 솔루미 현상, 주도주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고요. 제가 한번 쭉 코스피 시장에서 6월달 기준으로 이렇게 주도주가 이끄는 종목은 뭘까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보통 주도주라는 거는 종합 주가 지수보다 조금 탄력성이 좋은 거거든요. 대형주가 될 수 있고 개별주가 될 수 있는 대형주 편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이거는 뭐 제가 가르쳐 드린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KB금융 정도가 있네요. 물론 이제 순위로 매겼습니다만 시가총액 순위를 놓고 보면 그럼 이 친구들은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보다 강한 거니까 이 종목들이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비싼 종목들입니다.
물론 이제 비싸다의 근거는 이제 절대 주가도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말이죠. 물론 이거는 이제 뭐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비싸다고 하는 거는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고, 하지만 많이 올라 있다고 하는 거는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그 누군가가 이 종목을 계속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 어떻게 하이닉스 아직 뭐 분기 10조 보는 것도 아닌데 시가총액이 160조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최근엔 그런 이야기도 나왔죠. 한미반도체가 LG전자보다 시가총액이 크다고? 근데 거기에는 지금부터 이야기할 두 번째 인사이트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오늘은 마실을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은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하죠. 주도주는 결국 상대적 매력도가 높은 섹터 종목입니다. 제가 표를 정리했어요. 비싸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 이 비싸다는 건 뭐냐 하면 절대주가 말하는 거예요. 절대주가. 무슨 라면이 60만 원까지 이런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으면 시가총액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펀드라고 이야기하는 패시브 또는 시장보다 됐고 나는 무조건 절대 수익이야. 액티브 펀드에 두 마리 토끼 수급을 잡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수급들 같은 경우는 대체제,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말해서 이거를 팔고 딴 걸 가고 싶은 그런 어떤 대체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새로운 자금들이 쉽게 해서 많이 오른 종목을 기다렸다가 살려고 하는 대기 매수가 남아 있는 거지, 이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정시에 들어왔던 새로운 자금이 아예 움직이지 않은 자칭 그들만의 저평가 종목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많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중에 하나, 바로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을 잠깐 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걸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괜히 일찍 팔았어. 아니면 이건 아닐 것 같아서 그냥 물량을 줄일 걸. 그걸 항상 후회를 하지만은 가장 잘 아는데 잘 실행하지 않는 게 바로 트렌드 팔로잉 전략입니다. 추세 매매 전략이라죠. 뭐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전설적인 투자가 제시 리버모어인데, 이분의 요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정말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되새겨 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시장은 방향을 바꾸면 멈추기 전까지 새로운 추세를 유지하게 된다. 추세를 거스르지 마라. 결과론적으로는 기업이라는 거는 펀더멘탈이 있고 수급이 있을 건데, 우리가 말하는 주가라는 거는 하나의 추세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는 건데, 지금부터 조금 이거를 깊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추정 매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자료 화면을 보게 되면 주가가 내가 어느 정도 어떤 시점에서 엔트리,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위에 그림처럼 짧게 하루 이틀 정도, 1, 2주 정도만 눌렸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hing. 근데 이거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울 수가 있으니까. 근데 반대의 경우도 많아요.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올랐다가 쉬어가는 횟수 자체가 조금 깁니다. 2번 정도 찍고. 이때는 정말 흔들리거든요.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항상 우리한테는 대박의 기회가 항상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 동안에 매매하던 종목인데. 근데 이거를 사람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의를 하면 추세 추종 매매의 가장 큰 기본은 저점이 높아진답니다. 저점이 높아지는 것을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 연장으로 보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저점에 대한 개념이 상승 추세의 트렌드라는 걸 한번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이론적인 건데, 왜 과연 우리는 여기에서 흔들리는 이런 차트에서 흔들 수밖에 없느냐?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이닉스라든지 한국에서 한미반도체나 이런 기업들은 왜 계속 갈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람은 그거를 매도를 하게 돼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비싸. 이거 어처구니 없어. 그러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 아니라 안 좋은 거라고 bel리를 때려보니까 너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매수하는 것보다, 제가 주식살롱 지난 회차에 말씀드린 다 마찬가지로 미국 주식 시장의 70% 이상이 바로 알고리즘 트레이딩입니다. 그리고 공매도와 선물 옵션, 파생 상보가 연계되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이 나오지 않고, 조금 전에 봤던 그래프처럼 그래프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알고리즘 트레이딩에서 매수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작은 파동에는 do nothing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물론 그 대형주 수급 자체가 지나치게 빠르다면 나의 감정이 동요되기 때문에 그 감정의 동요는
기계의 동요까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겠고, 자, 그러면 한번 대한민국 증시 24년도 6월 달과 하반기를 보면서 과연 한국 증시는 어느 정도의 중심에 있고 한국 증시가 3,000포인트를 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를 보는데, 이건 제가 쓰는 방식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보통 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3년 정도의 사이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봤더니 어느 정도 증시라는 게 3년 정도의 한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섹터든지 3년 이상 가는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년이라는 시간은 12개의 분기가 있는데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나라 주가 지수로 3,000을 논하시려고 그러면은 요 2,800포인트를 돌파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은 계속 올해 상반기에도 가려고 하다 가지 않았던 거죠. 2,800을 돌파를 강력하게 해야만이, 물론 그건 삼성전자겠죠. 돌파해야만이 3,000을 논할 수 있는 거고, 돌파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 전폐께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똑같은 방식으로 분류해 보면 삼성전자는 3년 박스권 기준으로 보면 딱 표에 보이죠. 갈림길에 있어요. 8만 원. 물론 여기엔 일정 부분의 자기성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20년도 이후부터 24년도까지의 주가 평균을 딱 분석을 해보면 대략 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주가 지수에 집어넣으면 대략적으로 제 계산법으로 하면 2,800포인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주도 피라미드 매수도 아닌 거예요. 눌림이라는 거죠. 아주 여전히 눌림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의 tim이 필요한 거고, 동일한 분석으로 하이닉스를 분석하면 바로 이거는 뚫어버린 거예요. 하면 바로 보이시죠? 하이닉스는 13만 원이에요. 13만 원이라고? 그렇죠. 지금 영상을 함께하는 6월 달에 주가는 2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이고요. 그러면 하이닉스에 들어오는 수급 자체는 프로그램 수급이고 알고리즘 수급이고 쇼커버 수급까지 다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 기업이 하이닉스가 어떤 상황이고 그런 걸 분석하는 내용이 아니라 3년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중간 마디를 뚫은 종목들과는 제시 리브가 말한 추세 추종 매매가 계속적으로 피라미딩을 한다는 겁니다. 대형주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인사이트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코스피 200 종목이 아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코스피 50 종목이 아닌 조금 사이즈가 작은 친구들인데, 이거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3년은 너무 길어요. 그래서 한 52주 정도, 우리가 보통 52주는 1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간이 날 때 내가 항상 시장이 도대체 돈이 어디에 가 있는가에 궁금할 때는 HTS든 스마트폰이든 웹사이트든 52주 신고가 종목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52주 신고가, 최근 1년 내. 그리고 어떤 종목을 하냐 하면 개별주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맨 오른쪽에 적어준 것처럼 신고가 대비 비율에서 최소한 10% 전후, 약간 좀 뭐 변동성이 크다면 한 15%, 20% 이내 종목들 위주로 필터링을 하는 것이 추세 추종 매매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본 오늘 내용에서 다룬 우리가 주제가 주가는 비쌀수록 주도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공격적인 투자가 될 수 있고 가장 상투를 잡을 수 있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바닥에서 살려는 투자가 보다는 고점이지만 추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의 주식을 매수하고 끌고 간 투자가들이 역사적으로 오랜 퍼포먼스를 보였다는 겁니다. 작지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